유시민 작가에게 사과를 요구한 방송사가 또 나왔습니다. KBS에 이어서 JTBC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왜냐? 앞서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PB가 JTBC에 찾아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JTBC가 인터뷰를 거절해줬다. 손석희 사장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라고 JTBC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에게 사과 요구한 J. 그 누구도 김경록 씨로부터 인터뷰 제안 받은 바 없다. 문자 등 근거 확보했다. 유시민, 근거 없는 주장을 편점, 사과, 정정 안 할 경우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다. 21일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는 빨라요. 들어보시죠. 이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 예. 그리고 왜곡된 맥락을 전한 거, 이 둘 모두에 대해서 네. JTBC 보도국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JTBC와 기자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알릴레오는 사실관계 착오나 논리의 오류 이런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해명 또는 사과, 정정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사과한다고 그러니까 꼬리 내렸네 이런 제목들의 기사들도 벌써 나오던데요. 꼬리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정정이나 사과를 요구하실 경우에 예. 사과 안 하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뻔뻔하게 안 한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모든 조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점. 자, 허은하 소장님.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저 정도 중량감을 가진 인사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던짐으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니까 미안하다. 우리는 뻔뻔하지 않다. 양심이 있다. 라고 하는 게 과연 상식적일까라는 부분에서 전 사실은 웃음이 안 나요. 유시민 씨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쓴 책들도 전 다 읽어봤거든요. 네. 한때는 유시민 씨가 하고 있는 정치를 보면서 정치를 배우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웃음이 안 나고 굉장히 씁쓸해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 그러니까 씁쓸한 미소를 좀 짓게 하는 그러한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유시민 작가가 저럴까? 사실 잠시 동안이라도 제가 지식인으로서 좋아했던 분이라 그 외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셀럽 파워, 그러니까 셀럽이라는 게 뭡니까?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을 말하는데 그 셀럽의 권력을 너무 악용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죄인이 죄를 졌어요. 그럼 벌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어제 맘 졸이면서 그거 지켜봤거든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이러한 어용 지식인 때문입니다. 왜 그런 활동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유시민 작가가 분명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선에 나갈 생각이 정말 있구나라는 근거를 제가 여러 번 댔잖아요. 이번에도 찾아냈습니다. 왜 저렇게 서두르는 걸까?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총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화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대부분 스토리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스토리는요, 어떤 스토리입니까? 언론개혁, 검찰개혁, 내가 선두에 서서 프레임 만들어줄 테니까 멋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에 힘 실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정이나 상식이라는 것을 뒤덮을 수 있는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 아무 말이나 하십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아프게 하더니 이제는 언론인들 사실 썰전 때문에 뜨셨잖아요. 그러면 친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으면서 진짜 책 사 읽으면서 아끼고 소중하고 정말 존경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아무 말을 던지시는지 꼭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대선에 나가고 싶으시다면 상식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요.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을 등에 업고 KBS도 뒤에게도 한 방 쏘고 JTBC도 한 방 쏘고 막 검찰총장도 한 방 쏘고 궁극적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한 방 쏘고 막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편인지 아닌지 피하 구분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다급해서 막 이렇게 총질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유시민 이사장님의 무게감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정말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뭐 잘못된 총질 한 방으로 실수였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너무 이어지니까 실수가 아니라 의도되게 했다라든지 또는 우리랑 그 생각의 세계가 다른 거 아니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번에 검찰총장에게 뭐 얘기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미리 뭐 내사했다 막 이런 거 얘기하고 했는데 특히 본인이 방송을 하고 있는 데서 알렸었잖아요. 본인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권 인사로 압력을 넣으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취재차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하는 방송에서 정말 취재차 공공에 대해서 그렇게 총을 쏘려고 하면 육하원칙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씨 앵커 기자 출신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럼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왜 네. 했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언론도 아니고 검찰이 작가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왜 우리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조적조 얘기를 했었죠. 조적조. 네. 조국의 적은 조국. 저 유적유가 막 떠올랐어요. 유시민의 적은 유시민. 네. 뭐냐면은 본인이 알릴레오 만들 때 옥새무민 하는 거 없애기 위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옥새무민 하는지 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유 이사장이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라 그랬냐면 인권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며 사회적 흉기가 되고 있는 일부 언론의 야만적 행위라고 얘기하면서 KBS나 JTBC에 총질했거든요. 네, 인권 무시하고 헌법 무시하며 사회적 흉기가 되고 있는 그 일부 언론이 유시민 이사장이 총질하고 있는 그곳인지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그 소위 언론은 아닌지 예.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